지역의 이슈를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100년 미래도시 도약을 내세웠던 양천에는 과연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자, 취임 2주년을 맞은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이기재 구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기재 구청장입니다. 네, 세월 참 빠르죠. 네, 2년이 네. 지났네요. 그래서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네. 취임했을 때 벌써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글쎄요, 굉장히 지역 구석구석을 돌면서 발빠르게 움직였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지난 2년을 돌아봤을 때 과연 어땠을까? 자평 좀 한번 해주시죠. 네, 그동안 2년간 제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남김없이 쏟아붓는 데 집중했고요. 많은 성과도 있었고 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남은 2년간은 아쉬운 점 보강하고 그동안의 성과들은 탄탄하게 더 이어가고 그리고 미처 챙기지 못했던 여러 가지 민생 과제들을 잘 챙겨가면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여러 가지 공약들을 다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2년 전에 비해서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 양천의 최대 이슈는 목동 아파트 재건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굉장히 지지부진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목동 6단지가 정비구 심의를 통과하면서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재건축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우리 목동 아파트 재건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재건축이 보통 이제 5개 이제 허들을 넘어야 됩니다. 안전진단 점검을 통과해야 되고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관리계획 수립 이렇게 5개의 허들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안전진단이 통과됐고 이제 정비계획 수립까지 6단지의 경우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5단계 중에 2단계가 사실 허들로 보면 훨씬 높은 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가 넘어가면 보통 한 60%는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6단지를 필두로 해서 14개 단지가 전부 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올해 그리고 내년 초에 정비계획에 대해서 승인 고시를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네, 재건축 사업은 주민들의 재산권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재건축뿐만 아니라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등 재개발 사업도 굉장히 빨리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자체의 또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지원을 좀 하고 있나요? 예, 저희 재건축 외에도 구주택지에 대한 재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월 1동의 모아타운은 지금 관리계획 고시까지 끝났고요. 그다음에 신월 3동도 역시 모아타운이 고시가 끝났습니다. 이외에도 신월 5동의 공공재개발, 신월 7동의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그리고 신정 3동의 1152번지에 대한 재개발까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신정 3동의 1152번지 같은 경우는 요번에 조합 설립까지 됐는데 이게 이제 공공 지원에 의해서 설립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3년 정도 걸리던 것을 이번에 9개월 만에 단축해서 조합 설립까지 이뤘고요. 다른 부분들, 다른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시발전추진단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해줌으로써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의 개발 사업도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부트럭 터미널도 이제 본궤도에 올랐고, 목동 운동장 주변 일대에 대한 개발도 지금 서울시와 손잡고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이 지역 일대가? 네, 서부트럭 터미널은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오래된 화물 터미널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서 그 지역 일대를 굉장히 슬럼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지난해 사업계획 인가가 나와서 지금 현재 첨단 복합 물류단지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각종 쇼핑센터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들이 들어가면서 주거 환경을 아주 매우 좋게 개선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내년 착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비 인상 때문에 사실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어떤 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에는 큰 문제 없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목동 운동장 일대에 대한 개발은 우리 양천구의 굉장히 큰 수건 사업입니다만 지난해 서울시와의 협약을 통해서 올해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마이스 그리고
문화와 체육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대규모 시설로 재편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 또한 서울시하고 손을 잡고 차질 없이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사업이 완료되면 뭐 서울의 서남권 지역의 랜드마크가 된다는. 그러면 아주 훌륭한 랜드마크가 될 그렇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도 굉장히 기대가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3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도 현장에 뭐 취재를 갔습니다만은 김포시하고 이제 협약을 체결했죠. 서울 2호선 신정지선 연장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지금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신월동에 이제 역이 하나 생기고 서울 양천구에 이제 현안 사업인 그 신정 차량 기지가 이제 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사업이 완료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신정 차량 기지의 이전은 오래된 양천구의 숙제이기도 한데요. 신정 차량 기지가 처음에 건설됐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도시 한복판에 지금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통해서 목동 아파트와 신정 7동의 주택지와의 단절, 그다음에 소음, 분진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신정 차량 기지를 저희 양천구 입장에서 무조건 이전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기지를 이전을 받아야 지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해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양천구는 신정 차량 기지를 이전시키고 또 김포는 어떤 필요성이냐면 교통 지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포시 입장에서는 2호선의 연장 노선을 김포시에 유치함을 통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 입장에서는 신정 차량 기지의 이전을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개발 그리고 그 노선이 신월 사거리를 지남에 따라서 신월역이 이제 생기는 그 효과가 있고요. 또 김포는 김포대로 지금 그 교통 문제, 도시철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2호선이 연장됨을 통해서 그 김포 시민들이 목동까지 그리고 신도림까지 그 바로 연결돼서 서울과 연결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교통망 확충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교통망 확충 사업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최근에 들려왔습니다. 목동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와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좀 슬퍼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발빠르게 이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양천구에서도 많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취임했을 때 이미 목동선은 경제성이 어려워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있는 예비 타당성 제도 자체가 워낙 경제성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지역의 균형 발전 문제와 미래를 보면서 미리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행 제도의 벽을 통과하기 어려웠고요. 서울시하고는 다시 재도전하자. 그리고 현재 그 목동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여러 가지 경제성 부족 부분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 그게 노선 조정의 문제일 것인지 아니면 시기 조정의 문제일 것인지 왜냐하면 시기 같은 경우도 현재 목동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인구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반영돼 있거든요. 현행 예타 제도에는 사업 시행이 인가가 돼야만 그 인구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현행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점을 놓칠 것인지 노선을 바꿀 것인지 사업 방식을 바꿀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협의를 하면서 새로 다시 도전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결국 이제 도시 철도망의 그 안정적인 공급이 결국 도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양천구는 양천구에서 미룰 수 있는 숙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고 총력을 다해서 이게 구청장의 힘은 미흡합니다만 국회의원들하고 손잡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급한 시기에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양천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바로 공항소음 문제인데 특히 신월동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이 공항소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책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데 피부로 사실은 못 느끼고 있다는 주민들도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 공항 소음 피해를 당해보신 분이 아니면 이거를 직접적으로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피해 지역에 가보면 대화가 안 들릴 정도로 힘든 곳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에어컨 지급이나 4개월 전기료 지원은 아주 경미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도 좀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재산세 감면 정책, 구세 감면 정책을 단행했고요. 그리고 그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 상담, 그리고 소음 피해로 인한 청력에 대한 손실 문제 때문에 이런 검사와 보청기 지원, 이 사업들을 저희 구에서 별도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가지고는 아직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를 해서 전기료에 대한 현실화 문제, 현실적으로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에 4개월 갖고는 너무 부족하다. 이 부분을 늘려나가는 문제. 그다음에 항공 소음이 11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저녁 때 너무 피해를 크게 입기 때문에 항공 시간을 좀 단축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토부하고는 지금 에어컨 지급을 현금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만, 그러면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를 가지고 아직 법령 개정 작업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올해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초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마무리 지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목동하면은 뭐 서울시에서 대표적인 교육 도시죠. 강남과 함께 대표적인 교육 도시인데, 취임 이후에 큰 성과 중에 하나가 바로 Y 교육 박람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Y 교육 박람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전국 단위 교육 박람회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 이런 교육 박람회를 치르면서 어떤 효과를 누리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Y 교육 박람회는 교육도시 양천의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는 매우 중요한 행사로 기획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양천의 교육도시에서 우리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와 우리 학생들에게도 큰 혜택이 돌아가지만, 이것을 통해서 교육도시라는 우리의 브랜드 가치들을 키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행사가 됐고요. 앞으로도 내실 있게 더 추진을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양천구의 미래의 컨텐츠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 프로그램이 사실은 뭐 학생들 입시 위주의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교육은 이제 평생 교육이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이제 배워야 한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양천구에서는 남녀노소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뭐 교육이랄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양천구가 큰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너무 그 이주형 교육 도시라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사 오셔서 아이 키우고 고등학교 때 이사 가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천구의 교육 도시 브랜드를 정주형 교육 도시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 평생학습 도시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남녀노소, 그다음에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교육과 학습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치중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 올해 오픈을 한 게 우리 평생학습 포탈을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주민들께서는 그 컴퓨터에서 인터넷 검색창에 양천구 평생학습 포탈을 치시면 거기 접속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양천구에서 하고 있는 모든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금 한 1,570개 정도 되거든요. 네. 이 프로그램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신청도 하실 수 있고 강의에 대한 평가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모두 그 가장 우리 주민들이 평생학습의 수혜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 기반 시설들이 너무 목동에 좀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부터 이 부분들을 신월동 지역까지 다변화하는 것이 큰 방점을 찍어서 올해 지금 신월 평생학습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교육센터까지도 올해 오픈할 건데요. 네. 앞으로 양천구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평생학습의 여러 가지 거점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평생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주민들이 이제 기초자치단체에 기대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복지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양천구가 이제 지역의 약자들을 위해서 의식주 레벨업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레벨업 서비스 사업 어떤 사업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지에서는. 네. 그런데 우리가 뭐 $10,000 시절, 2만 불 시절에는 기초적인 의식주였다면, 이제 35,000불 시대에는 좀 더 수준 높은 의식주 지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복지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해본 결과 3가지 사업을 뽑아냈습니다. 하나는 어르신들에 대한 반찬 서비스 제공 문제, 두 번째는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주거 생활하면서 이불 빨래 문제를 많이 네. 그 고통을 겪고 계셔서 세탁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수리 사업 이렇게 세 가지의 사업이 좀 더 수준 높게 지원돼야만 네. 우리 그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이 판단을 해서 네. 지금 반찬 같은 경우도 지역의 반찬 가게하고 협업 그리고 세탁도 지역의 세탁소하고 협업을 해서 좀 더 지역 주민들이 이런 복지에 참여도 하고 또 그런 실제 우리 어려운 여건에 계시는 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서비스의 수준도 높이는 그런 걸 계획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단행을 했는데 해본 결과 상당히 만족도가 네. 높아서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내년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계획 중입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양천구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생 문제거든요. 이 저출생 문제에도 이제 공감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하고 있나요? 이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너무 심각하고 그렇죠. 네. 국가 소멸까지 얘기하는 네. 상황인데요. 사실 저출산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몫이 큽니다. 기초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사업인데요. 그러나 저희는 저희 그 구청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베네저고리 서비스라고 그래서 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베네저고를 선물로 주면서 우리 아이들 탄생을 같이 공동체가 즐거워하고 같이 키운다는 그런 의미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단행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 그 돌봄의 문제를 그 구에서 많이 신경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의 돌봄 체계를 24시간 돌봄 체계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돌봄과 관련한 서비스들을 통해서 좀 더 아이 키우기에 큰 부담이 없는 그런 이제 자치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고요. 근데 좀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가 결국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그러니까 출산 문제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네. 결혼 문제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출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결혼을 안 하는 주 이유가 결국 이제 아이 키우기 힘든 것뿐만 아니라 네. 어떤 결혼에 대한 어떤 부담, 그러니까 결혼식 비용, 그다음에 특히 주거비 주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서 구 차원에서 과연 주거비 지원을 어느 수준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결혼을 좀 더 조기에 조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를 좀 고민 중에 있고요.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정책이 잘 가다듬어지면 내년부터는 좀 뭔가 다른 정책을 좀 더 네.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앞서 많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느덧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다 끝났고요.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우리 주민들에게 봉사하실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주민 여러분 어느덧 2년의 세월이 갔습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뛰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주민들께서 느끼는 것들은 매우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쉼 없이 뛰어온 만큼 좀 더 앞으로 2년은 더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우리 양천구의 수건 과제들을 잘 이뤄나갈 것이고 또 주민들께서 느끼신 생활상의 문제들 복지의 측면에서 그리고 공원 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민원도 절대 놓치지 않고 잘 챙겨가면서 정말 살기 좋은 양천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가 이제 2년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구청장님의 많은 정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임 2주년을 맞아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100년 미래도시 도약을 준비하는 양천구의 청사진이 잘 완성되길 기대하면서 이슈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